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어제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정기 주주총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씨가 네이버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했고요. 포털업계 최고 매출을 올린 최수연 대표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카카오의 정신화 대표도 연임에 성공했지만 주총회장 밖에서는 다음 분사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가 벌어져서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의윤 연구원 모시고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이버는 어제 26기 주주총회네요. 네. 26년 동안 주주총회 했다는 얘기인데 이해진 창업자가 이제 사내 이사로 이제 복귀하는 선임권, 그다음에 최수연 대표의 연임권 다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해진 창업자는 기존에는 이제 이사가 아니었던 얘기, 등기 이사가 아니었던 얘기죠. 내려놨고, 네. 그다음에 GIO 글로벌 투자 책임자라는 이제 직을 하다가 다시 이제 이사회 의장으로 대표로 복귀한 거고 8년 만에 복귀했고 최수연 대표도 역시 예상했던 바죠. 네. 실제 워낙 잘 나왔으니까 골고루 좀 얘기 좀 전해주세요. 먼저 이해진 창업자가 2017년 이후에 8년 만에 돌아왔다라는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해진 창업자가 2017년에서 사실상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서 예. 글로벌 투자 쪽을 많이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던 배경을 무엇이냐 살펴봤을 때 2017년쯤이면 사실 네이버가 국내에서 포털로서의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의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진 창업자가 이제 경영일선에서 좀 더 글로벌 확장 쪽으로 이제 가는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랬던 이해진 의장이 다시 복귀한 데 배경은 결국 지금 이해진 의장이 경영선에 복귀해야 될 만큼 좀 긴급한 상황,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AI 경쟁이라든지 그게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사실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어떤 업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만 않은 상황이거든요. 광고 시장이나 커머스 시장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격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진 의장이 과거 8년 동안 사실 글로벌에서 그런 투자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직접 접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부분을 좀 국내로 가지고 와서 네이버에 좀 더 경영선에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도 이번에 연임이 된 것에 대해서 사실 연임이 된 것도 거기에 일정 부분 업적을 인정받은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에도 좀 그런 추가적으로 업황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진 의장이 직접 멘트를 했어요. AI 시대에서 네. 기존 검색의 시대가 저무는 게 아니고 검색이 가진 역할이 더 확장되고 커질 것이다. 네. 거꾸로 얘기하면 검색 시장은 굉장히 위태로우니 여기서 변신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결국 이 얘기고 네이버가 사실은 이제까지 검색 시장에서 뭐 네이버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편안하게 장사를 해왔다, 서비스를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은둔의 경영자라고 불렸던 뭐 사실 잘 안 나타나니까 이해진 회장이 이제 경영일선으로 들어와서 이제 뭘 할까 사람들이 이제 주시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거대 언어 모델 이거 갖고 클로버, 뭐 네이버 클로버 X하고 다 갖고 큐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사실은 절반의 성공이란 말이죠. 지금까지는 이거를 어떻게 뭐 활성화시키느냐, 성공시키느냐 이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도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먼저 그 시대별 조금 요약을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면 네이버가 지금까지 AI 산업을 크게 국내 AI 네이버 카카오 둘 다 모두 4개 페이즈, 4개 단계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클로버라고 해서 이 당시에는 스마트 스피커였습니다. 2017년 정도에 이제 스마트 스피커라고 해서 이렇게 왜 사람이 이렇게 목소리로 뭐 땡땡아 부르면 이제 여기에서 뭐 노래를 바꿔준다든지 날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음성 인식 쪽에서 좀 제한된 정보만 알려주는 그런 단계에서 초기 AI.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하이퍼 글로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21년에 나왔습니다. 2021년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챗 GPT가 나온 게 2022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021년에 나왔어요. 챗 GPT가 나오기 전에. 그런데 이제 2021년에 하이퍼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을 많이 지적받았냐면 아무래도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모델에 비해서는 좀 뒤처진다라는 평가도 받았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국내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상용화된 서비스가 없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2023년에 하이퍼클로버 X를 출시를 하면서 실제로 상용화된 서비스가 나오죠. 방금 말씀해주신 Q나 클로버 X 같은 상용화 서비스 나오는데 거기에 하이퍼클로버 X 고 세대에 나오는 거고. 그쵸. 하이퍼클로버보다 더 진화한 하이퍼클로버 X인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상용화 서비스가 없다라는 걸 지적받아서 상용화 서비스를 냈는데 문제는 상용화 서비스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밀리는 거예요. 테크 기업들의 챗GPT나 이런 부분들이.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되게 중요해진 말씀해주신 게 이제는 검색의 시대가 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말씀하셨는데 검색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모르면 뭔가를 검색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지. 이제는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거기서 찾아서 주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서비스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챗GPT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근에는 이미지 생성 이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퀄리티가 높아져서 나왔고 이미지뿐 아니라 동영상도 네.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서 이렇게 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되게 어린 친구가 검색 서비스를 전혀 활용 안 하고 챗GPT로만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 숙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검색 서비스 하면 대표적인 포탈, 구글, 뭐 다음, 네이버 이런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있지만 좀 변화하는 그런 부분에 좀 맞춰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특히 대한민국 내에서는 네이버 검색이 20년 동안 모든 사람이 그냥 물과 공기처럼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된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뭐 그럭저럭 견디고 있는데 바뀌려면 한순간이에요. 지금 많이 봤잖아요. 하이테크 기업들의 기술이 정말 영원히 갈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네이버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최수연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매출 10조 원 최초로 기록했어요. 성적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임을 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실 때 그런 AI의 어떤 전환에 있어서 성과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네이버 AI 전략인 온 서비스 AI 방향성을 정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충 뭔지 짐작은 가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온 서비스 AI가 지금 현재 단계이고 제가 직전 단계로 하이퍼클로버 X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하이퍼클로버 X에서 이제 지적을 받은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상용화된 서비스를 내긴 냈지만 사실상 실용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AI 모델들 기반의 어떤 그런 챗봇 서비스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검색 서비스들이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사용자가 줄어들고 자칫하면 좀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시기가 과거부터 쭉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초부터 작년부터 네이버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온 서비스 AI를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네이버가 현재 사업 부문으로 있는 광고 사업이라든지 커머스, 컨텐츠, 클라우드 이런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주력 사업에 AI를 도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자체만의 사업 부문으로 서비스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런 각각의 사업 부문에 AI를 도입을 해서 어떤 그런 실용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각각의 사업 부문의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겠다라는 게 온 서비스 AI 전략이고 여기는 이 온 서비스 AI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 부문의 수익성은 늘리는 채로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겠다라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이 방향으로 다들 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는 조직 개편도 했죠. CFO의 김희철 기업가치센터장 하시던 분을 내정했고 기존 CFO였던 김남선 씨는 전략투자대표로 옮기고 근데 최근에 이 옮긴 임원들 신규 임원 6명 중에 5명이 1980년대생입니다. 그럼 이제 40대가 주축이라는 거죠. 네이버가 그전에보다는 나이대가 좀 바뀐 거잖아요. 뭐 젊은 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그게 결국에는 기존과의 산업 패러다임이 전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바뀔 것으로 네이버 입장에서도 지금 좀
걱정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상대적으로 새로운 부분을 좀 받아들이기 좀 용이한 좀 그런 부분에 좀 혁신이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회사에 계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포털 기반의 어떤 검색에 좀 더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런 부분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좀 이사진이나 임원진들이 역할이 좀 중요성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이번에 또 이제 창업자께서 이제 경영일선에 복귀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변화를 요구한 것이 이번 인사의 좀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은 전문가시니까 제가 궁금합니다. 지금 혹시 거대 언어 모델 뭐 AI 서비스라고 통칭하면 몇 개나 지금 PC나 핸드폰에 깔려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로 쓰는 거는 GPT 그리고 그록. 아, 그런 서비스 있습니까? 예, 그 일론 머스크. 이게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면 이게 경쟁사들이 너무 많이 많아요. 생겼어요 이제. 네. 예?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딥시크도 그렇고 딥시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보상 좀 국내에서는 약간 제한돼 있고 퍼플렉시티, 퍼플렉시티. 제미나이 예. 너무 많아요. 다 쓰고 있는데 제가 주력으로 쓰는 건 챗GPT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써 보면 확실히 본인에게 맞는 그런 서비스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슬로건은 이제 뭐에 유용하고 더 이제 얘를 레포트나 뭐 정리하는 데는 퍼플렉시티가 유용하고 지식 기반에 뭘 찾아내고 조합하는 챗GPT4가 뭐 더 낫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게 되냐면 사실 연초에 좀 비용이 줄어들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다양화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거에는 사실 GPT가 좀 선두로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많은 테크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내고 있잖아요.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더 좋은 서비스를 내기 위해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은 결국에는 비용을 더 투입해야 이제 거기에 서비스에서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고 거기에서 지금 누가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좀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올해도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쓰냐면 저도 네이버 클로버 깔려 있거든요. 네. 이거 잘 안 누릅니다. 거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어쨌거나 네이버는 지금까지는 장사 잘했고 지난해 보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 수익도 엄청나게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이 96% 증가했어요. 네. 거의 2조 원에 다 1조 9,300억 원이니까 2조 원에 달하는 정도 장사 잘했는데 이게 영원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주가도 좀 올랐고 최근 20만원대 복귀했고 보니까 24년 8월 작년 8월이죠. 15만 원에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게 그 전전해인 22년 34만 원에 비하면 여전히 주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복귀가 가능할까요? 일단 30만 원 복귀를 해야 될 텐데. 주가가 결국에는 반등한 요인을 먼저 꼽아보자면 그 전에 사실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는 사업적으로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AI 경쟁에서도 뒤처졌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부문 광고나 커머스에서도 굉장히 좀 시장 상황이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실적으로도 그게 연결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네이버 주가를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네이버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매출이 좀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근데 광고 시장이 좋아져서 매출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네이버가 자체적인 어떤 앱 개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광고 단가를 높이는 효과 그리고 광고 지면을 높이는 효과 덕분에 광고 매출이 좀 올라오면서 실적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아니면 네이버 쪽에서도 좀 많이 밀고 있는 부분이 결국엔 커머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국은 국내 커머스 시장을 봤을 때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는 뭐 경기적인 어떤 불안정한 그렇죠. 부분도 있고 또 지난해 아시겠지만 티몬 위메프 사태 때문에 사실 국내 이제 커머스 경기가 계속해서 좀 부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네이버와 쿠팡의 양강 체제로 좀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오픈 플랫폼 마켓들이 죽어가면서 지금 주 기업만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좀 이 부분에서의 좀 어떻게 보면 시장 포션을 좀 먹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수수료율을 좀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셀러들에게 과거에는 좀 그런 오픈 플랫폼 들도 같이 이렇게 가격 경쟁, 가격 비교 서비스를 냈는데 이제는 자사몰,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나 브랜드 스토어를 조금 더 밀어주는. 그래서
전체 거래액 성장률은 좀 뒤처질지언정 그 거래액에서 좀 수수료를 좀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수익성을 좀 더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올해는 사업 전략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커머스에서 돈 벌면 AI의 절실함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커머스는 AI랑은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그 단기적인 사업 전략과 예.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 게 사실 단기적인 수익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기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그 벌어들인 수익성으로 그런 AI 지금 현재 시대 어쨌든 큰 트렌드 자체가 변한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따라갈 수 있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카카오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카카오는 이제 색깔이 좀 바뀝니다. 이제 네.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이제 본사가 거기 있으니까 20기 추총했는데 정신아 대표가 말씀드린 대로 연임에 성공했고, 근데 서울과 멀어서 카카오 주총은 뭐 잘 알려지지 않고 내용도 뭐 취재 일단 기자들이 좀 덜 갈 거 아닙니까? 깜깜이 주총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비판 비슷한 얘기가 들어왔는데 이번 주총에서는 어떤 내용이 좀 있었을까요? 이번 주총에서도 사실 주총 내용 자체가 되게 좀 무난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사회 선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주도에서 이게 계속해서 좀 주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총회가 너무 좀 갇혀 있다. 서울에서 와서 좀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카카오 이번 주총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주총을 열 수 있는 길을 열긴 열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카카오 회사가 있는 판교 쪽에서도 열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들을 이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음번부터는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정순아 대표가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뭐 네이버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AI 쪽에서의 어떤 그런 사업적 전략을 많이 강조를 했었고, 상반기 중으로 자체 AI 별도 앱인 카나나를 베타 테스트를 하겠다. 그리고 오픈 AI와 그런 실질적인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는데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카나나가 있었군요. 네. 까먹고 있었어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카카오는 해결할 문제가 뭐 이 사업 외적인 게 너무 많아. 지금요, 그죠? 여러 가지 뭐 경영진의 뭐 사법 처리 문제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노조가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다음 분사 사안이 또 불거져 나오면서 시끄럽네요.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가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갔죠. 예, 정말 잘 나갔었는데 그때 많이 이제 일각에서 비판을 받았던 게 뭐냐면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국내에서도 정부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 왔고 현재까지도 계열사 최다 집단 기업. 예, 지금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너무 이게 확장성이 컸던 카카오의 지금 어느 정도의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그 영역이긴 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업을 이제 일으켰는데 아무래도 플랫폼 사업 자체가 좀 경기가 불안해지고 안 좋아지면서 같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익성이 계속 발목을 잡으면서 카카오도 좀 그런 사업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음 분사라든지 카카오 VX, 카카오가 스크린 골프 쪽도 사업을 했었거든요. 하죠. 네, 카카오 게임즈 산하에 있는 카카오 VX 이제 계열사인데 네. 그 부분도 이제 좀 매각을 하려고 한다. 접으려고 그런다. 네, 접으려고 한 사업을 들었어요. 접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노조에서는 좀 반발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 카카오의 입장은 조금 더 그런 사업을 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그런 외부적인 변수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경영진의 어떤 사업적 리스크도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네이버랑 마찬가지로 같이 AI 상황에서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AI 전략 자체를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는 쪽이 아니라, 네이버랑 이 부분은 좀 달라요. 네이버는 자체 AI를 개발하면서 좀 성능이 뒤처진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카카오는 이마저도 뭐 내부적으로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공개적으로 봤을 때는 AI 모델 자체가 개발이 안 된, 그러니까 발표가 안 된 지가 꽤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의 AI 전략 이름 자체도 AI 오케스트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케스트라 하면 되게 여러 개의 악기들이 합주하는 거라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는 여러 오픈 소스 기반의 API들을 가지고 와서
서비스 자체만의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라는 전략인 거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전략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오픈 API를 가지고 오면 그 서비스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냐. 그들보다 더 뛰어나진 못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청출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카카오의 전략 이제까지 비즈니스 전략은 일관된 게 있네요. 가져와서 네. 여러 개를 동시에 해보고 네. 안 되면 쳐내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말 전략이 이 AI 사업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뭔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와서 여러 개를 가지고 와서 써본다. 근데 그런 한계가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카나나를 알지 못한다. 제가 뭐 카카오를 일부러 비난하는 게 아니고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외형상으로 보면 네이버하고 물론 카카오가 네이버보다는 좀 딸리지만 외형상으로 보면 매출이 방금 말씀드린 네이버 매출 10조 원대고 카카오는 거의 8조 원대예요. 네. 물론 뭐 연결 매출이긴 하지만 뭐 그게 뭐 완전 차이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근데도 근데도 이게 약간 분위기가 다르고 실적도 사실은 카카오가 무난하긴 했어요. 영업이익은 6.6% 증가해서 5천억 원, 4,900원 정확하게 4,900억 원이니까. 그런데 주가를 보면 정말 그동안에 외풍이 얼마나 많았는지 외풍이라기보다는 영업 외의 사건들이 많은지 알 수 있는 게 지금 42,000원 전후예요. 지금 주가가. 카카오의 주가 42,000원. 아마 이거 한 몇 년 전에 알았으면 투자자들이 아마 절대 카카오에 대해서 막 환호하고 카카오가 앞으로 영원히 가서 정말 잘 될 것이다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했을 가격인데 기억하시죠? 21년만 해도 네. 17만 원? 네. 17만 원. 그죠? 이게 정신아 대표가 이 부분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죠. 물론 정신아 대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사이에도 주가 떨어지긴 했죠. 그때 취임 당시에 54,000원이었으니까 지금 42,000원이니까 주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거 뭐 이 대표님의 문제만은 아닌데, 그죠? 주가는 좀 반등할 바닥을 좀 다질 만한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적인 외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좀 축소를 하느냐. 그러니까 좀 소위 말하는 쳐낼 거 쳐내는 그런 과정이 얼마나 매끄럽게 이어지느냐가 첫 번째일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결국 AI 쪽에서의 전략인 AI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에서 핵심은 어떤 서비스를 좋게 낼 거냐거든요. 그냥 오픈 AI와 협업을 해서 서비스 낸다고 해서 기대감을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카카오나 카카오톡이나 카나나에 출시를 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수요를 일으키고 그거를 통해서 트래픽을 늘리고 광고 매출을 늘리는 아니면 서비스 구독자 매출을 늘리는 그런 방향성이 나와줘야 이제 카카오가 좀 더 그런 전환할 수 있는 주가가 좀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여달라 이 말이죠. 그렇죠. 안 보여주면 뭐 믿기 어렵다 이제는. 이제 보여다오. 그래야지 이 4만 원 주가를 수치스러운 주가를 벗어날 수 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제가 낸 게 아니고 우리 PD님이 이 질문 해달라는데 저는 이 질문 하기 싫은데 사실은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 카카오의 정신아 대표 두 분 다 여성이잖아요. 네. 81년생 여성, 75년생 젊은 여성분들인데 비교적 두 사람의 여성으로서 뭐 포함된 리더십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두 분 모두 다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두 분 다 어려울 때 등판한 투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야구로 비유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되게 접전인 상황, 비기고 있거나 주자가 만루인 상황에서 지금 맞아요. 등판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점수가 크게 잃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려운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공을 제대로 던져야만 만루의 위기를 이제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는 크게 점수를 잃은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의 리더십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위기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향후에 AI 그런 지금 패권 경쟁에서의 좀 국내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지킬 수 있느냐가 지금 이번엔 연임하셨고 계속해서 좀 이어가실 수 있겠지만 다음번에 몇 년 뒤에 있을 그런 평가에서도 합격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혹시 아, 비교해 주실 만한 근데 부분은 사실 그 두 분의 어떤 스타일 이런 네. 것들을 좀 선언적인 비교가 좀 있을까요? 차이점이? 어떻게 보면 정신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벤처 출신이시기 때문에 좀 더 아. 그런 부분에서의 좀 더 적극성은 좀 모험적이고 더 예. 뭐 도전적일 수 네. 있고. 그런 부분에 있고 좀 그리고 최수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존에 있던 네이버와의 좀 변화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변화인 부분은 똑같은데 좀 더 그 전에는 네이버 광고 쪽이었다면 최수현 대표 같은 경우는 커머스 쪽에서 좀 힘을 하면서 좀 더 색깔을 입히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대표님이 잘 해줘야 우리나라의 이 정말 AI 산업을 포함한 이 SNS 전체적인 IT 산업 전반적인 상황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하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유진수여주권 정의연 연구원 모시고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정기 주총과 관련된 스토리들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